네, 10대 뉴스들 확인해 봤고요. 그 안에 종목별 전략까지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증권 박창윤 과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도 살펴봤습니다만 대우건설 얘기 다시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식회계 의혹을 나오면서 법정 최고액인 과징금 20억 원이 불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일단 이제 그 기사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영향력, 거기에 대한 파악 자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증손위에서 고의아닌 중과실 결론을 내었죠. 이에 따라서 이제 증손위 측에서는 법정 최고 과징금이 20억 자체를 때리면서 일단 그 내용만 보았을 때 자체는 상실 악재예요. 하지만 그 뚜껑을 열어보다 보면 대우건설 자체는 사실 이런 불확실성 자체의 해소로 따른 어찌 보면 이게 호재성 뉴스로 읽혀질 수 있을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여기에 관한 내용 자체가 나온 지 대략 한 2년 정도가 지금 지났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불확실성 이슈 자체가 꾸준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단순히 중과실 결론, 고의가 아닌 중과실 결론이 나오면서 그 20억이란 금액 자체는 사실 그 5천억에 따른 이제 뭐 분식회계 논란 여기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어찌 보면 소액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우려가 되었던 부분 자체가 대표이사 해임 건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 이제 경영상의 공백 이슈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여기에 관한 권고 자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징벌적인 규제 자체는 훨씬 더 약했더라. 그에 따른 이제 영향으로 대우건설 자체 오늘 주가 소폭 상승을 하다가 현재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런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분명히 좋은 소식이다. 이 부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정상급 주택 플레이어잖아요. 올해 예상되는 분양 규모 자체만 하더라도 국내 최대 규모인 3만 4천 채에 달합니다. 이가 이제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쪽이 3만 채니까 그것을 비교해 보았었을 때 최근에 이제 그 분양 경기 호황에 따른 이제 그 주택 분양 활성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수요자들 위주로 해서 전세에서 이제 이런 주택을 매입하는 쪽으로 계속 넘어가는 쪽 이런 쪽을 보았었을 때 국내의 주택 경기 쪽 이 부분 자체가 꾸준히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주가에 추가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년 9개월 동안 끌어놓았던 악재 자체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숫자로 이제 찍히는 부분 자체는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 초 향후 30개월간 꾸준히 이제 이번에 주택 분양한 것 자체가 꾸준히 숫자로 찍힐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 자체는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다. 이 부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현 시점에서 저는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박스권에서 바닥권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420원권 이 가격권이라면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 보고 목표가로는 이제 그 연초 낙폭 자체가 컸었거든요. 지난 4월 이후에 미끄러져 내려왔었는데 낙폭 50% 되돌린 가격권이 7,500원 선 한번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가로는 현 시점에서 대략 5% 전후 손절 라인인 6,000원 선 전저점 이탈 시 편입 제한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발목 잡았던 악재가 해소가 됐다는 측면에서 오늘 주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의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대우건설에 대한 전망도 발달하고 매수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내추럴 엔도텍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대표 김재수 CEO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내추럴 엔도텍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내추럴 엔도텍. 사실 저희 쪽에서는 이 백서 파동 나왔었을 때 이업 비서 이 부분 검출되면서 이게 이제 뇌출혈 자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요. 사실 자주 섞인 농담으로 뇌출혈 엔도텍이다 이런 얘기가 돌았었거든요. 최근 지금 내추럴 엔도텍의 상황을 보면 딱 이제 뇌출혈 걸리기 일부 직전의 상황 같습니다. 대표 검찰 조사 그리고 또 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해서 나오고요. 특히나 이제 뭐 지인에게 내부 정보 자체를 전달을 하면서 이번 자본시장법 위반까지 악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죠. 최근 현 정부 보시면요. 금융 교란행위에 사실 엄격한 잣대를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 7월 달부터 시행된 시장 질서 교란행위 규제 자체 시행법에 제대로 이렇게 저촉이 된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향후 추가적인 검찰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악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아무래도 불안감이 좀 따르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런 우려감 자체가 선 반영되겠다는 측면에서 현재는 대략 한 2%권 약세를 보이면서 현재 그 중기적으로 봤었을 때 박스권 등락을 지난 5월부터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 분명히 향후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악순환의 그 단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 시점에서 좀 그 기존 기보유자 아니시라면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매수 자체를 좀 지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의견 드리자면 목표가로는 최근에 이제 5월 달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는 박스권 상단 가격권이 3만 원 선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로는 이제 박스권 하단 전저점 부분이죠. 2만 1,000원 선 이탈 시에 조금이라도 비중 축소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추럴 엔독텍은 여전히 악재가 꼬리 물기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 아래 매도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매입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프라임 금융센터의 박청윤 과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0제 뉴스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현장 플러스 그리고 10대 투자 뉴스에서 살펴본 대우건설에 대한 이슈에서만 보더라도 참 기자의 관점과 증시 전문가의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엿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저희 프로그램인 이슈앤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틈새 깨알 자랑 한번 해봤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